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버스 달려갑니다. 기쁨도 싫고 행복도 싫고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랄라리랄랄라 손뼉 치면서 흥겹게 노래 불러요. 사랑의 바구니에 추억을 담아 고향 찾아 달려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버스 달려갑니다. 기쁨도 싫고 행복도 싫고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랄라리랄랄라 춤을 추면서 흥겹게 노래 불러요. 사랑의 바구니에 희망을 담아 고향 찾아 달려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랄라리랄랄라 춤을 추면서 흥겹게 노래 불러요. 사랑의 바구니에 희망을 담아 고향 찾아 달려갑니다. 사랑의 바구니에 추억을 담아 고향 버스 달려갑니다. 거창 버스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6시 내 고향에서 시골버스 타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있는 국민안내한 가수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점심은 드셨어요? 아이고 피죽도 못 잡순겨? 점심은 드셨어요? 네,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거창 국민이죠. 저쪽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가면 목소리가 요만해. 우리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우렁찬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작년에 뜨거운 여름에 제가 거창 버스 타러 왔었는데 저 만난 분 계시나요? 그래요. 앞으로 내가 10년은 더 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만나뵈려면 적어도 한 20년은 그죠? 더 타야지만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장바구니를 뒤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저도 늘 설레이는 마음 안고 매주 한 회 한 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만나니까 직접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잘생겼다. 젊었을 때 여자들 좀 거시기했겠어요. 아니요. 아버지 말고 옆에 아버지. 팽이는 이렇게 돌아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또 물은 흘러야지만 썩지 않고 그리고 기계는 자꾸 움직여야지만 녹슬지 않는다고 그러죠. 사람은 이렇게 계속 만나야지 정이 든다고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어르신들 만난 이 세월이 근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어르신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정이 들었어요. 이게 남편하고 정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
들라는 남편하고 저는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이놈의 인간 쫓아낼까 생각 중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뵐 때마다 애인 같은 마음이 생겨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어르신들도 저 좋아하는 거 맞죠? 나 혼자 짝사랑? 어떤 이야기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언니 오빠들보다는 내가 조금 나이가 젊잖아요. 그죠? 많이? 아니 오빠도 50밖에 안 돼.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 제가 올해 딱 반백년 살았더라고요. 50년 됐어요. 놀래줘야 돼 빨리. 이렇게 그렇게나 많이 그죠? 그래야지 돼요. 그냥 하기 싫어도 해주시면 좋은데 저 50이에요. 대박. 어머니 아버지 벌써 눈물 나. 어떻게 너무 웃겨. 고맙습니다. 네? 오빠 그거 오바요. 24시면은 나 시집 또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인간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아유 힘들어서 안 할래요. 그냥 50 할래. 난 50이 좋더라고. 50평생을 살아보니 제가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요. 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부모님의 자식, 딸은 이건 뭐 죽을 때까지 평생 갖고 가는 거니까 이런 아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냥 소소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가족의 의미, 내 인생은 뭘까? 노래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박수 주시고 안 괜찮으면 더 박수 주시고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일남 2녀. 우리 엄마는 뭐 그냥 아들 좋아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늘 맛있는 건 아들만 주고 딸은 난 이제까지 제가 김치 왜 이파리를 좋아하나 몰랐었어요. 그냥 이파리가 좋아서 이파리만 계속 먹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줄거리는 오빠만 다 주고 그 옆에 피죽대기는 나를 먹였더라고. 나는 내가 이파리 좋아서 먹은 줄 알았더니 그냥 주니까 먹었던 거더라고요. 그냥 그렇지만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으면서 막내딸로서 그냥 이쁨 받고 컸는데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남편 만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인생이 뒤죽박죽 그냥 아이고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머니? 그래 그 썩을 놈의 인간 만나고 내 인생이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머니들 속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입 밖으로 뭐 나 알아 그 마음 다. 저도 제 남편 만나면서 인생의 이 회오리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30대였는데요. 그때는 제 남편은 아주 유명한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체인점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래서 맛집 사장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맛있는 음식 추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인간이 나를 딱 보자마자 저쪽에서 김정현 씨가 걸어오는데 마치 내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나랑 한번 사귀면 어떻겠냐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2번 만났는데 굉장히 박력 있죠. 근데 사람 보면 지랄이다 그거 절대 박력 아니야. 그때는 멋있더라고요. 막 김정현 씨가 되게 멋있는 줄 알고 그냥 눈에 그냥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 그래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박력이 멋있어서 저도 얼떨결에 좋아요 만나요 라고 했죠. 제가 그날 허벅지를 얼마나 찔렀나 몰라. 미쳤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까. 근데 어떻게 엄니 아버지를 고스톱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낙장불입. 한번 뱉으면 절대 회수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저도 만나자고 딱 패를 던졌기 때문에 이 인간을 죄송해요 아버지 나 2시간만 용서해줘. 나 이 인간이라고 해야지 제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허락해 주실 거죠? 네. 그래요. 언니들은 다 같이 그 인간으로 성일하는 거 공감하시죠? 그래요. 저는 거시기 싸가지 없다고 하시면 안 돼. 우리 이 시간만 그래 그 인간이 말이요. 그래서 그 인간과의 관계는 30대 꽃다운 나이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 남자가요, 저는 돈이 진짜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체가 직계 아니더라고. 이미 뭐 다 말아 드셨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다 말아 잡수고, 예, 그 돈이 없어갖고 저한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여자가 가오가 있지. 딱 만나기로 했는데 저기 안 된다고 반품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 열심히 사는 거, 착한 마음, 그리고 그 지랄 같은 박력, 이게 멋있어서 그냥 만나기로 했었죠.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아이가 둘 있는 남자였어요. 허허이, 그렇다고 내가 가정 낀 거 아니요. 이게 참 만나고 보니 이게 양파 같은 남자라 이게 까도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까면 이게 내가 지금 뭐하러 만났나 이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차라리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았으면 제가 시원하게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못 버리겠더라고. 이게 왜 쓸데없는 측은지심이 발동이 하는지, 그래 이 남자 없으면, 이 남자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마음이 강해서 그냥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헤어졌어야 됐어요. 그죠? 아버지 내 맘이 그 맘이에요 정말. 네, 정말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송 일을 했고 남편은 이제 음식점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주 종목이 삼계탕이었어요. 닭. 여기는 뭐 시골에서는 어머니 토종닭 뭐 닭을 뭐다로 사 먹어, 그죠? 집에 있는 너 그냥 저기 털 다 뽑아갖고 뜨거운 물 그냥 확 집어넣고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삼계탕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특허받은 아주 멋있는 럭셔리한 대나무 전복계탕에서 뭐 전복도 넣고 이런 삼계탕 집을 했는데, 참 하늘이 저희 남편과 저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여의도에서 음식점 하는 3년 동안 조류독감 AI를 2번이나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세게. 저희가 이제 맛집으로 자리 잡고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그때 AI 한 번 딱 터져주면서 손님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좀 살란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AI 크게 터트려 주시고. AI가 지금은 어머니 이제 많이 뭐 이제 홍보가 돼서 사람에게 인체에 무해하다, 해가 없다라고 그래서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팔팔 끓여서 드시지만, 그때는 아이고 사람한테 전염이 됐대, 군인이 하나 죽었대, 막 이런 2006년도였으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AI가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AI는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흔히 빨딱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넘어지면 빨딱하고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감고 제가 힘들게 여의도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대전에서 살고 계셨었는데 저를 보러 올라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뭐 하고 있냐 전화가 왔길래, 엄마 왜? 그랬더니 네 옷 하나 샀는데 네 옷 하나 줘도 되겠냐? 엄마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열심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엄마는 제가 그냥 방송만 하고 있는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남자하고 이렇게 거시기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나쁜 년이에요.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옷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엄마 그거 옷 그냥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겠다고 이제 경비실 똑똑똑, 저기 몇 동 몇 호 사는 제 딸인데요, 이것 좀 주세요, 저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착하고 정말 친절한 우리 수희 아저씨, 아유 그래요, 정말 참 그 집 사위는 참 좋아요,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때 되면 삼계탕 척척 갖다 주고. 저희 엄마가 누구? 아니 어떻게 사위도 몰라봐요. 참말로 노인네 이제 거시기 한가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때 뒤통수를 딱 잡고 이제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전화를 해야 되겠죠. 누구를 부른다? 김정현을 불러야죠. 너 잠깐 이리 와봐요. 그죠? 너 어디냐? 엄마 나 방송국에서 방송 준비하고 있지. 너 빨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전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엄마 그냥 어퍼컷 거시기 뭐 빡! 야 태어나서
나와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긴 처음이었어요. 우리 엄마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어렸을 때 제가 맞고 큰 건 유도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 욕은 얼마나 지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서울로 유학 보내고 내가 네 뒷돈을 다 댔냐부터 시작해갖고 아이고 아버지 인연을 어떡하면 좋아요. 대성통곡하시고 119에 실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씨 엄마 왜 때려 진짜 아프다. 좀 살살 좀 때리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엄마가 뭔데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나를 왜 때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철딱성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사랑하니까 라는 노래에 제 철딱성이 없는 마음을 담아봤는데 노래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네, 사랑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차 팔아서 만든 음반이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내 마음 뺏어버린 남자 나의 첫국이자 마지막 남자 바로 당신이에요. 조금 더 내게 다가와요. 당신을 꼭 안아줄게. 난 당신의 여자니까 나만 사랑해줘. 살랑살랑살랑 떨리는 내 마음 뺏어간 사람 두근두근두근 소근소근소근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말 나도 몰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당신도 내 사랑 지켜주세요.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손가락 이렇게 하트 한번 주실래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당신만 알아. 나를 바라보는 느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는 알 수 있어요. 사랑이 날아가지 않게 당신이 붙잡아요. 난 당신의 여자니까 나만 사랑해줘요. 살랑살랑살랑 팔랑팔랑팔랑 떨리는 내 마음 뺏어간 사람 두근두근두근 소근소근소근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말 나도 몰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당신도 내 사랑 지켜주세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당신도 내 사랑 지켜주세요. 이건 울면서 부르는 노래요. 그런데 사랑이 좋아서 어렵게 결혼을 해보니 사랑이 좋다? 개 나갔다 주라고요. 돈이 좋더라고요. 그죠? 진짜 어머니 힘들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귀한 줄도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일단 이 경제적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돈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말,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전화 한 통화 넣기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고, 그러나 또 이제 거절당할 때 더 그 아픔은
아유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사업은 결국 여의도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 김포 쪽으로 저희가 사업체를 이전을 했는데요. 근데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고 또 나쁜 일은 또 한꺼번에 온다고 하죠. 그때도 제가 방송 TV 방송에서 잘렸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고 화면에 주름살이 많이 나온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잘리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죠? 자기네들은 뭐 안 늙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홧김에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2008년도였어요. 제 나이 이제 40이 됐을 때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이제 가수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트로트 가수 누가 뭐 알아주나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가수 김정현. 그리고 남편하고는 김포 대명항 쪽으로 이사를 해서 계속 사업을 했죠. 삼계탕 사업. 잘 되겠어요? 안 되지. 뭘 돼요 어머니. 잘 됐으면 내가 여기 강연자로 왔겠어요. 안 돼야지만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정말 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는데 어떻게 이 약발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쩜 그렇게 안목이 좋은지 김포 대명항 쪽에 들어갈 때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여의도 정리하고 김포로 갔냐면 저기 통나무집 저 있는 집 저 집 딱 보는 순간 내 인생 후반전은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우리의 보금자리다라고 이렇게 다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김포 대명항 그 자리는 삼계탕 성수기가 언제예요, 언니? 7월, 8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명항은 7, 8월이 금어기다? 금어기가 뭐냐면 배가 안 떠. 배가 안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참 가도 기가 막히게 잘 찾아 들어간 거죠. 그 집을 선택한 남편이 누구다? 내 남편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인간이다. 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안 돼서 살겠다고 들어간 곳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또 이 인간이 손이 얼마나 작은지 고추도 막 한 10판 있잖아요. 와 태어나 240모 정도 되는 거에다가 뭐 상추 뭐 온갖 농산물은 다 갖고 와가지고 땅에다 심으래요. 그래서 고추도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처음에는 고추 심을만 하더라고. 왜냐하면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농사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이 농사가 막 이게 이 고추 모종이 크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풀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진짜 자고로 난 풀이 막 내 키만큼. 그래서요 제가 나중에는 하도 사는 게 저기 폭폭해가지고 그 고추모가 이렇게 컸길래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맥주 한 잔 홀짝홀짝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홀짝홀짝 맥주 한 잔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풀이 너무나 많이 자라길래 그냥 진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농약 내버려 두는 농사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뭐 감사하게도 또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이 고추 어떻게 관리하나 그랬더니 탄저병이 와가지고 싹 다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예. 고추도 망해 장사도 안 돼.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은 그 가게에다 다 꼬라박았죠. 그래서 집도 없고 집도 절도 없으니 어디서 생활했을까요? 가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한 방에 그냥 손님들이 이렇게 밟고 간 자리에 저녁이 되면 이제 이렇게 걸레질해서 딱 이불 하나 놓고 남편이랑 저랑 자고 싫으니까 좀 떨어져서 잤는데 이불이 한 채밖에 없어가지고 같은 이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손님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제가 딱 외출하고 왔더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딱 해줬는데 그 선물은 집이었어요. 늘 가게에서 자다가 제 집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가 드디어 내 집이 생겼네 그랬더니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넌 이 집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아. 이제는 가게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냄새를 맡고 자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집은 바로 컨테이너였어요. 컨테이너를 집단에는 그래도 훌륭하게 한다고 황토 그거 있잖아, 어머니 페인트 그거 갖고 싹 다 이렇게 다 칠해놨더라고. 그리고 빨간 불 하나 넣고 침대 하나 넣고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 인간이 또 이 안목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집 터도 어쩜 그렇게 좋게 놨는지 저는 제 남편 안목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컨테이너 박스 가게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에다 놨냐면 정화조 위에다 다 가져놨어요. 냄새가 온갖 세상의 별의별 희한한 냄새는 스물스물 아주 예술이더라고요. 난 정화조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지 머리털 나고 진짜 처음 맡아봤어요. 잘라고 누워있으면 냄새가 스물스물. 뭐예요 지금 혹시 실수라도? 아니에요.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냄새가 정말 예술로 아주 향기로웠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아유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뭐가 투투투투투투투 막 자다가 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딱 창문 딱 문 열고 딱 나가 보면 정말 요만한 보슬비가 요만한 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제 귀에는 진짜 천둥 번개 날벼락치는 그런 아주 센 빗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보슬비였는데요. 이런 딸내미 언니 좋아요 나빠요? 할 수 없어. 그래 나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인주가 없어서 내가 도장을 못 찍었어. 이혼 서류에. 그때 내가 인주를 10개 사고 시집을 갔어야 됐었어. 왜 안 했는지. 그래서 그때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왜 날 낳아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엄마 왜 그랬어. 마지막 사랑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엄청 울었어요. 엄청 후회도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만나기는 쉬워도 헤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도 2,000번도 2만 번도 더 헤어지려고 생각했죠. 안 되더라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때 저는 가족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제 친정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을 때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엄마 결혼해서 이 남자 한번 지켜봐봐. 굉장히 잘 살고 멋진 남자가 될 거니까 지켜보라고 했는데 개코나 개코나 고양이 코나 쥐 코나 아유 사는 게 그냥 갈수록 이게 완전히 땅에 이렇게 꼬라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힘들겠다.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연아 잘 지내니?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왜냐면 가족들하고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대장암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엄마가 지금 그래서 수술하시니까 너 엄마 와서 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안 아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갔죠. 근데 거기는 이제 다인실, 6인실은 의료비 싸잖아요. 그죠? 병실료가 없어. 악착같이 우리 엄마 6인실 잘 들어가세요. 그것도 백이 있어야 들어간다? 6인실에 저기 딱 계시는 엄마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은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팠지만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누워 계신 어르신들 쭉 보면서 여기 계신 엄마들은 나보다 행복하네. 왜냐하면 보험금이 나오잖아. 보험금 암 하나당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면 내가 여기를 메꿀 수 있고 저기를 메꿀 수 있고 이게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더라고요. 오직 눈 뜨면 돈 걱정, 이거 카드값 어떻게 메꾸지? 이거 직원 월급 어떻게 두지? 돈 걱정. 그래서 그날 엄마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는 진짜 나쁜 년이구나, 몹쓸 년이구나, 미쳤구나, 내가 지금 돌았네, 날이 돌았어,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왔습니다. 엄마에게 입원비 하나 한 푼 쥐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이렇게 왔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남편하고 우리 힘들겠다 싶어서 워크아웃, 신용불량 신청을 냈어요. 박수 주세요. 별거 아니더라고. 어머 죄송해요. 타이밍이 그죠? 어머니 가슴 짜는 타이밍에 박수 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치코치 발치가 없어. 참말로. 그러니까 그런 남자랑 결혼했겠지. 그지? 신용불량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까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난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사람들이 나를 경제적인 실패자로 볼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케이 드디어 됐어. 나는 이제 성공할 준비가 된 거야 라고 위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다 바닥을 쳤더라고요. 인생을 바닥을 치면 반드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고 위로 점프할 일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에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뭐 가족도 뭐 지금 이 지경이야, 돈도 뭐 남편은 뭐 그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는 나는 올라가는 일밖에 없겠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6시 내 거야. 저는 방송 올해가 한 25년이 되는데요. 방송을 하다가 다시 가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방송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가장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6시 내 고향이었어요. 근데 6시 내 고향이 어르신들께서 사랑해 주신 만큼 정말 방송의 문턱이 아주 높아요.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바로 아웃되는, 저희는 개편과 상관없이 이 출연자의 시청률을 가지고 늘 성적표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6시 내 고향,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6시 내 고향이었는데요.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뭐 이제까지 죽을 것 같았던 건 또 다 까먹었어요. 왜? 제가 닭띠거든요. 뒤돌아서면 맨날 까먹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살고 왔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게 지금 하고 있는 시골버스였어요. 이 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처음에 그냥 파일럿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그냥 레귤러,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방송이 되는 거고, 한번 해봐서 이게 반응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시범적인 코너였는데요.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흘러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이렇게 잘 흘러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들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6시 내 고향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한 해 하루 한 회 매주 지날 때마다 버스에서 만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많이 울리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 아빠하고 연락을 못하고 지냈기 때문에 저희 엄마 모습을 이렇게 분위기를 내는 저희 엄마 만나면 엄마 같아서 손잡고 마음속으로 울고, 그리고 아빠 만나면 우리 아빠하고 똑같아. 우리 아빠 머리 없다? 머리 없는 아빠 보면은 우리 아빠랑 똑같아. 손잡아주면서 마음속으로 울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막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저는 어르신들께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놀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한 해 두 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는 늘 저희 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전화 한 통화만 넣으면 될걸, 뭔 연병하고 지랄한다고 전화는 안 하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없어요? 진짜 한 사람도야 어머니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나 응원 좀 해줘봐. 없구나. 근데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났으면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제 마음이 편하면 전화하는데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시니까. 제가 전화하면 엄마는 첫 마디가 어떻게 지내냐, 빚은 다 갚았냐, 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한숨소리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안 하고 계속 흘러 수년이, 몇 년이 흘렀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호재가 생겼어요.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건 바로 애를 가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애 가진 나이가 45이요. 애 낳는 나이는 46. 남편 나이는 55세. 쉽지 않은 나이에요. 인간 승리입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어떻게 이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엄마 잘 지냈어야 돼요. 오야 너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엄마 나 아이 가졌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 첫 마디가 아이고 이 미친년 이제는 야가 별걸 다 하네. 아이고 아버지 2년이 46에 엄마가 됐네요. 지먹기 살기도 퍽퍽한 것이 남편은 55세고 오메. 저희 엄마가 전라북도 익산 분이에요. 오메 2년이 드디어 미쳤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머니 솔직한 얘기로 저 진짜 뚜껑이 확 열렸어요. 왜냐면 엄마 내가 뭐가 미쳤어? 내가 옆집 남편 애기 가진 것도 아니고 내 남편 애기를 가졌다는데 축하를 해주지 못할 망정 엄마 내가 왜 미쳤는데 아이고 2년이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정신 못 차려요. 2년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 울고 불고 할 거면 나랑 인연 끊자. 나 엄마 더 이상 나한테 엄마 없으니까 엄마도 딸 없다고 생각하라. 생각해 엄마. 인연 딱 전화를 끊었어요. 독한 년이요. 진짜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안 넣었어요. 우리 엄마도 나 아이 낳기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뱃속에 아이를 담고 새 생명을 키우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해준 김치도 먹고 싶고 엄마 냄새도 맡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런데 전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우리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칠 게 뻔하고 그러면 나도 내 아이 정말 사랑을 받고 축하를 받아야 될 이 아이가 이렇게 울음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안 하고 어느덧 만삭이 돼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분만실에. 어차피 46인데 힘들게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눈 딱 감고 배짝해서 슉 나면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 좋은 시 받아서 분만실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누워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이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곁엔 남편 딱 한 사람 있는 상태에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제가 확 놀랬죠. 축치마치라 의식은 있었거든요. 우리 의사 선생님. 아이고 축하해요. 아들입니다. 3.94kg예요. 4kg래. 그거에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얘가 4kg야? 네, 그렇게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5살 됐어요. 성질도 지 아빠 닮아서 좋지는 않아. 소리 뻐럭뻐럭 지르고 엄마한테 빠락빠락 대들긴 하는데 이 아이를 낳고 이제 바로 조리원으로 들어갔죠. 엄마들은 이제 친정엄마들이 이제 조리원 와서 막 이렇게 다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 남편이 조리원에서 옆에서 돌봐줬습니다. 이 남편의 또 정말 조리 방법은 너무 멋있었어요. 산후조리는 제가 좋아한다고 조리원에 있을 때 포항 과메기 사와가지고 과메기 먹으라고 주고 과메기 진짜 좋아해요. 거기 과메기 뿐이었겠어요. 과메기는 파 넣고 양파 넣고 마늘 넣고 생마늘 넣고 그걸 김에 싸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애기 낳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과메기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애기 제 젖 먹고 죽다 살았어요. 과메기. 애가 설사를 찍찍 해댔고 온몸이 난리가 났어요. 제 남편은 그렇게 멋진 남편이에요. 이 아이가 한 해, 두 해, 3살 이렇게 이제 쭉 커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프면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가 네가 아프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우셨었거든요. 워낙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근데 그때 저는 아유 엄마 무슨 엄마가 아프긴 뭘 아파 내가 아프지. 그리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는데 내 친구 말 들으니까 이때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얼굴 한 번 만지려면 손을 수십 번 씻고 얼굴 만지고 그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일일이 입 다 대가면서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자다가 1시간이 뭐예요? 1분 단위로 밤을 꼴딱 새도 지치지 않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이 힘 이게 바로 모정이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모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모든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엄마를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뭔지를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아이 낳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 46에 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훔쳐 닦으며 날 보고 가엾다 울지 마세요.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금이야 오기야 좋은 거라면 찾아서 다 해주시던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나쁜 건 어머니 탓이라고 자랑은 이 자식의 덕이라고 어머니 평생은 희생이었죠. 나도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봅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어머니 힘들 때 불러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훔쳐 닦으며 날 보고 가엾다 울지 마세요.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금이야 오기야 좋은 거라면 찾아서 다 해주시던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나쁜 건 어머니 탓이라고 잘한 건 이 자식의 덕이라고 어머니 평생은 희생이었죠. 나도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봅니다. 어머니 힘들 때 불러봅니다. 이 노래 부를 때 아기가 돌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맡길 데가 없어서 아기 뒤에다가 이렇게 업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는 봉소나 연정, 네 박자 이거 지으셨던 김동찬 선생님께서 노래를 주셨는데 선생님도 너무너무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엄마가 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김동찬 선생님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셨는데 김동찬 선생님은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때 아가 나 저기 바카스가 먹고 싶다. 바카스 좀 사다 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카스 사러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서 신나게 놀고 다 와보니 돌아가셨더래요. 그때는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노래 지으시면서 많이 우셨는데 저는 선생님 노래 못 부르겠어요. 선생님은 아유야 나도 못하겠다. 충남 부여분인데 그렇게 해서 탄생된 어머니라는 노래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제 노래입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돌잔치 때 찾아 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는 용서가 없다. 너는 늘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가족입니다. 이게 저희 엄마, 지랄 같은 내 남편, 우리 애기, 아우 이쁜 여자나, 그리고 저희 아빠. 저는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제 남편은 사실 6살 때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남편을 놓고 밖에 그냥 나가 버리셨어요. 건전지가 나갔디야. 인물 좋아요? 어머니 데리고 살아봐. 좋지는 않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남편에게 가정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리고 매주 남편이 부모님 찾아뵈러 가자고 먼저 얘기해 줄 정도로 정말 이제 철들어서 고마운 남편이 됐죠.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음식점은 한 10년 전에 때려치우고 지금은 행사, 축제, 총감독으로, 그리고 김정현 매니지먼트 기획하는 일로 지금 열심히 자리 잘 잡고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러브입니다, 러브. 이게 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덕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햇살도 제가 눈 감으면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창의 이 맑은 공기도 제가 코를 막으면 맡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부모님은 제 곁에 늘 계시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부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래도 제가 부모님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제 아이 좋아하는 것만 먹이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리고 내 나이 46에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자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길게 봐야 10년? 그죠? 지금 90세 사신다 하더라도 10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내 아이는 적어도 20, 30년 제 목숨이 다는 한은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게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제가 아이 낳고 50이 다 되는 그 나이에 철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이제 영덕게를 사다 드렸어요. 우리 애기도 잘 먹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나서 사다 드렸더니 엄마가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쩝쩝쩝쩝 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걸 처음 봤어요. 늘 맛있는 건 저희에게 주는 것만 봤지 당신 입으로 맛있는 게 들어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올 5월에 저희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니요, 이거 근데 솔직히 감정이 다 정리는 안 됐어요. 아빠 돌아가시는 게 이게 불효를 많이 저질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뭐 그렇게 노안으로 계시는 건 아니셨고요. 그냥 뭐 지병은 있었죠. 당뇨 합병증으로 복막 투석은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제가 촬영 행사하러 지방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비 오는 날 나가셨다가 넘어지셨대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 조심하셔야 돼요. 비 오는 날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쳐서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응급수술을 하러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아빠 수술하셨을 때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정말 친한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일이 발인이에요. 근데 거기도 장례식장은 꼭 가야 되잖아요. 워낙 저에게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장례식장 가고 내일 아빠 보러 가야지 했는데 그날 아빠가 심폐정지가 와서 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의 살아있는 모습을 저는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빠가 또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심폐정지가 와서 바로 돌아가셨으면 제가 아빠 얼굴을 다시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행사 다 마치고 올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계셔주셨고 다행히 한 달을 버티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냐면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월 24일에 콘서트를 했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로 엄마 아빠 얘기, 가족 얘기 콘서트 했는데 정말 성황리에 잘 마치고
그리고 저녁까지 다 먹었어요. 저녁 다 먹고 숟가락 딱 놓고 한 10분 정도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0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임종하셨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내 자식이 하는 일 잘 되도록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냥 뭐 나 잘난 맛에 막 내가 막 이렇게 방송하고 노래하고 다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 부르고 막 아이고 부모 덕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반드시 반박을 합니다. 왜? 뭐라고? 저 이렇게 멀쩡히 키워주시고 이런 좋은 재능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부모의 부모 덕이 아니겠느냐. 가장 큰 부모 덕이란 돈이 아니라 자식 멀쩡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에 맞으면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해서 지금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을 담은 노래 이별 후회라는 노래 들려드릴 겁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때가 5월이었고요. 이 노래 가사말에 나오는 라일락 향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 병원 주변이 온통 라일락 꽃으로 라일락 향으로 물들였거든요. 이별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워서 나는 울지요.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맹세했었던 지난 날들 어떻게 그대 나를 떠날 수가 있나요. 라일락 꽃 향기는 내 마음 같아요. 목숨보다도 사랑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뜨거웠던 우리 사랑이 이제는 끝인 건가요? 나는 아직 그대를 가슴 속에서 피워내지 못했는데 라일락 꽃 향기는 내 마음 같아요. 목숨보다도 사랑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뜨거웠던 우리 사랑이 이제는 끝인 건가요? 나는 아직 그대를 가슴
빚내서 만든 노래예요. 안 웃겨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나이 50에 그죠? 이렇게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엄마 자주 뵈려고 하는데 그놈의 성질머리는 못 버리더라고. 우리 엄마도. 아이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엄마가. 그죠? 언니 웃는 거 보니까 엄마도 고집 세구나. 이제는 자식 말 들어야 돼.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비 오는데 나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고생하던 당뇨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자빠져서 돌아가시냐고 그렇게 서운해 많이 울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절대 나가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 고집 세고 그래도 그냥 엄마가 우리 엄마 그렇게 김치 담그는 거 좋아해. 김치 이만큼 담아놓으면 엄마 담궈 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온통 김치하고밖에 못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더 효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만나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들 불만은 맨날 이놈의 할망은 자식밖에 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들이 잘했어야지. 그지 않아요 어머니? 그지? 남편이 잘했으면 남편밖에 모르지. 남편이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얘 하나 믿고 산다. 얘 없으면 내가 진짜 이혼하고. 그리고 우리 엄니 아버지 뭐 저기 서로 짝꿍 보고 시집 왔나요? 그냥 시집가래서 왔더니 남편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였지.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어야지. 근데 어르신들이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방 저방 다녀도 서방이 최고야. 그리고 10 효자보다 악처 1명이 낫대요. 같이 있을 때는 징그럽게 싫다가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깨팔러 갔을 때 그 상실감은 무척 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18번이 나 죽으면 네 애비 옆에 묻지 마라가 18번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버지 이제 화장을 했는데 아빠 옆에 이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같이 또 저기 하늘나라 가서 열심히 싸우시라고, 심심하지 말라고. 살아있을 때 남편이 최고라는 걸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애기 키우면서 보니까 제 남편의 좋은 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랄 같던 성격은 당력으로 다시 보이고 추진력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검살검 자식 키우는 모습 보니까 그래, 아휴 이놈이 아들이 나를 어디 봐주겠어. 날 돌봐줄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남편에게 이제는 마음을 좀 열까 해요. 어때요? 열어요? 말아요? 열어요? 언니 언제 내 남편 봤다고? 하는 거 바깥? 진짜 아버지 남편 마음 내가 열어 말어? 봐줘? 응? 그래 그 인간 만드는 거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내 속이 속은 문드러졌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래 다시 딴 남자 만나서 인간 만들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번 생에 트고 다음 생에로 이번 생에 그냥 이 사람과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 아니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가사 한번 보실래요? 박수 주면 이 노래 하고 박수 안 줘도 이 노래 하고 자 혹시 짝꿍하고 오셨으면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당신 아니면 하나도 살 수가 없네. 당신 만나서 힘들 때도 있었지, 가끔 아플 때도 있었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보 하트. 당신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네. 당신 만나서 힘들 때도 있었지, 가끔은 아플 때도 있었지. 하지만 좋은 걸 어떡해. 내 가슴 녹여주던 당신이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나였기에 남은 인생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기분 좋으면 당신 아니면 안 돼. 그 미운 짓 하면 당신 아니면 정말 좋겠어. 당신 아니면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안에 진리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대에 태어나셔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한국 전쟁 겪었죠. 그리고 더 뭐 일제 시대 때 태어난 분들도 그렇고 정말 보릿고개 눈물의 고개 자기 당신 입에는 맛있는 거 넣어본 적이 없고 오직 자식 키우기 위해서 한평생을 고생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인 한 사람이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은요, 근데 아쉽게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귀한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걸 어르신들만 몰라요. 첫 번째는 어떤 보물이 있는지 아세요? 포대기. 어르신들 이 포대기 없이 자식들 안 컸잖아요. 그죠? 이 포대기는 뭐냐면 이 아이를 업어서 키울 때 그 부모의 따뜻함. 이 엄마가 아이를 업었을 때가 아이하고 이 신체적인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업어준 아이일수록 많이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 아기를 다리 벌어진다고 안 업어주는데 그건 삐. 어르신들은 모든 아이를 다 따스함으로 키워주셨고요. 두 번째는 보자기. 정이 넘칩니다. 자식들 오면 바리바리 싸주느라 정신없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뭐든지 다 싸주고 싶어서 나눠주는 따스한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짝대기. 지게 지셨잖아요. 그죠? 세상살이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준 짝대기.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거든요. 이 힘든 우리 과거 근현대사를 봤을 때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주신 건 짝대기 같은 우리 어르신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식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나이 들어서 용돈 드리는 거 귀찮다고 하고 괜히 그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귀한 이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포대기, 보자기, 짝대기. 따스함과 정 그리고 삶을 지탱해내는 강력한 힘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다는 걸 제가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게 아이들 보고 자식 보고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사셔야겠죠. 그죠?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게 뭐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인다?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적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를 리스트 목록을 적어요. 그래서 여행하기, 맛집 찾아다니기 이런 걸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제일 많이 사셔야 103세, 104세 이 어르신들까지 제가 봤는데요. 100세 넘어가면 다리에 기운 없어서 돌아다니시지도 못해요.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젊어서 먹으라고. 나이 들어서 먹고 싶어도 이가 시원찮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맛을 못 느낀다. 젊어서 많이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어르신들은 엄마 아빠 이제 늦었어. 그지? 50대 60대로 돌아가기 힘들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10가지를 적어서 실천하시는 거죠. 지금처럼 강의도 들으러 다니시고 춤도 추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저기 애인도 만들어요. 애인 만들어. 저기 혼자 사시는 엄마 아빠 손 들어봐요. 여기서 내 짝짓기 해드릴까? 근데 애인 만드는 건 좋은데 결혼은 하지 마. 결혼하면 이게 재산이랑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손 한번 잡고 별다방 가서 우리 마담 언니 만지지 말고 아버지 그냥 애인 하나 이렇게 드시고 손잡고 좋은 구경 많이 다닐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뭐 빨간 머리도 못 들여봤잖아요. 단백머리에 빨간색도 머리 한번 염색해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내 인생이야. 제가 실제로 만난 어르신이 그랬어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르신들도 지금이라도 내가 꼭 하고 싶은 10가지 목록을 적어서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꼭지점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노년시대 정말 이 인생을 9988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손도 잡으면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시고 그리고 혼자 계시다면 친구랑 같이 여자친구든 동성 친구든 좋은 곳 많이 내 힘이 허락하는 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소절 좀 외쳐보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같이 좀 따라 외쳐주실래요? 별 얘기는 아니야. 한번 제가 읊조려 볼 테니 마음에 들면 따라해 주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해 주시고요. 어제는 지나가서 좋고 내일은 오니까 좋고 오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다. 마음에 드세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어제는 지나가서 좋고 내일은 오니까 좋고 오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자식들한테 돈 받아서 한의원 갖다 주고 또 농사 짓고 한의원 가서 농사 짓고 자식한테 돈 받고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꼭 10가지만 오늘 나가시면서 이 자리 나가시면서 10가지만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김정현도요. 이제까지 시골버스 타 왔고 앞으로도 어르신들 공경하는 이 마음 그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혹시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에게 궁금하신 거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문이나 궁금한 게 없으셨다면 오늘 강의는 아주 아주 명강의였던 걸로 제가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마지막 노래 세월 내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출발! 박수 한번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출발 소리도 없이 달리는 세월 내워라. 나 살아가는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내게 주세요. 100년 넘고 사는 인생 바쁠 게 없는데 재촉하지 마라. 알아서 갈 테니 세월로 빠르다고 소문났더라. 스톱 스톱 사랑하는 이와 천천히 가볍다 세월 내워라. 100년 넘고 사는 인생 바쁠 게 없는데 재촉하지 마라. 알아서 갈 테니 세월로 빠르다고 소문났다. 스톱 스톱 사랑하는 이와 천천히 가볍다 세월 내워